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기출문제로서 그 교수 설계 모형 중에서 딕과 캐리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딕과 캐리 모형은 그 인지주의 모형 중에서 아마 맨 처음에 나온 이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딕과 캐리 모형은 여기서 이제 교수 설계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교수 설계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수업을 준비한다 이런 뜻이죠. 네, 수업을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분석이 돼야 되고, 이걸 교수 분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칠 학생들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학습자 분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할 장소가 꼭 교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 선생님은 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강당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분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완벽하게 수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 이것을 교수 설계 모형이다. 수업을 준비하는 절차 또는 지침, 이것을 교수 설계 모형이다. 수업을 준비하는데. 근데 그 수업을 준비하는데 매 시간 1시간짜리 수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2시간짜리 수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전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든다고 할 때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선생님들한테 옛날에는 교사형 지도서를 주었어요. 지금도 이제 출판사에서 주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 학기라든가 또는 한 단원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수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1시간짜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이게 전체 분량이 단원 수준까지 여러 개의 교수 설계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학기 동안 배울 것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해서 그 순서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각각의 순서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제시한 것을 교수 설계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쯤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습자 분석, 그 다음에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자, 맨 처음에 교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교수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요구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구 분석한 다음에 이제 목표를 정하겠죠. 목표를 진술한다. 성취 목표를 진술한다. 그리고 나서 이 목표 진술 다음에, 이것이 특징적인 부분인데, 여기다가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성취 목표 다음에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가? 이것은 이 성취 목표하고 평가 목표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 그 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이 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평가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가 평가 목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성취 목표가 평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목표 다음에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데, 평가 도구 속에는 평가 목표도 포함되고 평가 문항을 만드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걸 만든 다음에, 평가 도구를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수업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수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교수 전략이라는 것은 수업 방법, 설명식으로 할 것인가, 토론식으로 할 것인가, 실험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목표에 따라서 맞는 교수 전략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한다. 여기서 형성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을 1시간 수업하고 나서 형성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 여기까지 요구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표 설정, 평가 도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형성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평가 실시 및 활용. 자, 아시겠죠? 여기서 형성평가는 학생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절차가 제대로 돼 있는지, 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수 전략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동료 교사랑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성평가 했으니까 실행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 프로그램을 이제 피드백을 해가지고 수정한 다음에 이제 총합평가 이렇게 간다 이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교수 전략 수립 이 단계에서 해야 될 활동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교수 전략 수립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수업 단계잖아요.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 이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입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기 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럼 수업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학생들한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교수의 계열화라든가 또는 정보나 예를 제시하고 또는 이제 체육 같으면 어떤 활동을 하게 하고 뭐 이런 과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수학을 설명하고 나서 학생들이 참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연습, 수행하고 피드백 이런 것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타 이제 형성평가라든가 진단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도입, 전개, 정리 중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것 도입 단계에서는 동기 유발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청각 매초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실물을 보여줄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전개 단계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자료를 주어가지고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고 수준별 이제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 단계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형성평가니까 형성평가 문항을 만든다든가 형성평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풀어보게 하는 그런 나눠줘 가지고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인데 이것이 맨 처음에 나왔고 이 모형을 약간 수정한 것이 바로 수정하고 보완해 가지고 일반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실즈와 리치의 에디 모형이란 거예요. 그래서 에디 모형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는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고 각각의 그 순서에서 해야 될 활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나 또는 이제 교수 설계를 하는 그 연구원들이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교수 설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게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이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